네, 안녕하세요. 비정형 건축 디자인에서 외부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의 유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호서대학교의 건축학과의 이은규 교수입니다. 본 연구는 그 툴을 개발하고, 소위 말해서 익스플로이트 시스템이죠. 툴을 개발하고 그 툴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전형적인 어떤 애플리케이션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야는 건축 분야고요.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비정형 건축 디자인이라는 이제 있는데, 그 비정형 건축 디자인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 분야에서 디자인 경영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정형 건축 디자인이라는 건 뭐 공식화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근대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박스 형태의 가장 건설하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평가되는 어떤 효과적인, 효율적인 어떤 건축 디자인에 대한 건축 디자인이 많이 이제 행하여졌고 사용되어 왔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반대 요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정의 형태,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박스 쉐입이 않은 형태의 건축 디자인을 요구하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발달했고요. 그것을 디자이너가 많이 이제 도입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디자인이 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폼에만 관심이 많다 보니까, 형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축의 본질이라는 그 사용자에 대한 관심이 약간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 이런 비정형 건축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비정 형태, 정형적 형태를 그 디자인하고 그것을 도면화하고 구조적인 해결, 뭐 설비적인 해결, 이런 해결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 공간 내에서 사는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는 건축이 아닌 조각 형태가 돼버리죠. 멋은 있지만 살만하지는 못한 형태가 된 경우가 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 건축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뭐 건축가가 그거를 이제 뭐 잘 생각해서 하면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특별히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했던 전제로 이런 도구들을 만들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전의 생각은 결국은 그 건축 설계에서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이 뭐 어떤 의미가 지니느냐라고 어떤 우리가 큰 대전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그림 같이 보시면 디자인된 어떤 공간, 물리적 형태에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 굉장히 많은 수의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성별이나 특징, 신체적인 특징을 가진 어떤 사용자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그러니까 약간 지능 있는 에이전트겠죠. 공간과의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설정된 공간에 대응 행동할 수 있는 지능적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 그러면, 건축가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아니면 예상했던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던 어떤 현상들을 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신이 디자인한 건축 공간이 사용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특히 법규나 예측하지 못한 형태들이
정말 어떤 사용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형태 또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을 의무하고 있죠. 자, 비정형 건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형 건축인 자체는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 자체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공간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DDP와 또 관련된 그런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림인데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구축해보고 거기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런 비정형 공간 디자인 특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사실은 이 비정 형태의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큰 주제 하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오는 과정 중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비정형 공간 디자인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어떤 외부 상황 변화, 예를 들어서 화재나 테러나 기상 변화, 제가 이걸 발표 녹화한 그때도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랬을 경우에 그럼 비정형 건축물에서 있는 사용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것을 인간행동 시뮬레이션 도구가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어떻게 돼요? 그걸 재현할 수 있어야지 진정 의미의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 툴을 개발했고 그런 개발된 도구를 35명의 건축가 학생들이 시험해보고 디자인 과제 써보고 설명을 통해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게 이 논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디자인적인 본질인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 이거는 이제 이 연구 이전에 사전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이나 실험적으로 했던 얘기인데 창의적 문제 해결, 쉽게 말하면 얼마나 창의적이냐, 얼마나 적당하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효과성을 우리가 검토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전체 큰 프로젝트였고요. 이 프로젝트의 4천년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냥 넘어가는데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5관년도에서 연구가 진행되는데 첫째 연도에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그 에이전트 지능화인데 어떤 물리공학과 대응하는, 또 세 번째 용도는 사회적인 어떤 거에 대응하는, 네 번째는 외부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또 이런 그 에이전트 지능화를 어떤 그런 연구 과정 중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악토비즈라는 툴을 본 연구에서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라이노 기반이고요. 라이노는 대표적인 어떤 그 비정형 건축 디자인 도구입니다.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노, 그다음에 그래스호퍼라는 어떤 툴이 있는데 이거는 파라메트릭 모델링하는 도구인데요. 라이노와 연결돼가지고 일종의 뭐 플러그인 형태고 서드 파티 뭐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연결돼서 디자인은 어떤 그 라이너의 디자인 것들 어떤 다른 형태의 뭔가를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더 추가하든지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스호퍼의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모듈을 만들어서 거기서 악토비즈를 실행시켜서 보시면 지금 라이노에서 디자인하고 그래스호퍼 그것을 불러지어서 악토비즈를 일하는 블럭 있죠. 우리 저희가 이제 개발한 블럭이 있는데 악토비즈 블럭을 실행시키면 이런 가상 공간이 소위 말해서 디자인한 그 라이노로 디자인한 그걸 기반으로 가상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인간 형태의 에이전트들이 무작위로 뿌려주고요. 걔들이 이제 대응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번 연구에는 뭐냐면 화재나 어떤 테러 같은 어떤 지금 보시면 불이 막 나고 있고 도망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상황을 줘가지고 외부 상황 변화를 줘가지고 어떤 대응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뭐 불이 나면 불 나가는 반대방으로 뛰어나가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겠죠.
또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 비어진 공간들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들 찾아가겠죠. 이런 정도의 어떤 아주 고도는 아니지만 지능을 주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실험 데이터인데 비가 왔을 때 또는 그 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이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학생 요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학생 35명, 건축학생 35명을 대상했고요.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그러니까 결국 건축의 본질이 창의성인데 이 창의성은 적합성과 어떤 그 새로운 것과 적합한 것 곱하기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 어떤 배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마련한 거고요. 유용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할 때 그럼 결국은 이제 사전서겠죠. 이걸 이용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툴을 이용했을 때 아닐 때는 보다는 지금 외부 환경 변화라는 기능이 있죠. 이걸 이용했을 때 좋을 것인가 더 나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이제 사전사후를 비교한 방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즉 비정형 놀이터 디자인이랑 아주 그냥 브로드한 어떤 컨셉을 주어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악토비즈를 가지고 그냥 이벤트 기능이 없이 그냥 시뮬레이션 해보라. 그 다음에 안을 고쳐봐라. 두 번째는 자 이벤트 기능이 포함된 인공행동 시뮬레이션 해봐라. 수정해봐라. 자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사전사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에서 이벤트 기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작업들 디자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던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은 8가지 정도 문항이 주요 있었는데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요. 이벤트 펑션을 이용했을 때, 이용하지 않았을 때로 나눠서 이제 그 페어 샘플 T-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사전사후 T-테스트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보시면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정형 건축의 전체적인 어떤 퀄리티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됐냐, 그 다음에 비정형 건축의 어떤 플래닝 그 기획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아니면 또 어떤 유용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떤 너의 어떤 그 컨피던스죠, 마음을 증대시켰는가, 아니면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데 도움이 있는지, 또는 아니면 다양한 기능을 만드는 데 도움이 있는지, 아니면 안전과 편의에 대한 어떤 기능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있는지, 아니면 적당한 비정형 건축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나 디자인 에러를 찾는 데 도움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을 하겠습니다. 사전과 사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벤트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도움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냥 했을 때 도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 페어 질문이 뭐냐면 이벤트 기능을 사용했을 때 도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차이가 나타났을 때, 지금 공교롭게도 그 여기 옆에 통계자를 보시면 모든 질문에 다 유의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쉽지 않은데, 일단 이 통계 결과에 대해서 그냥 그 통계학적으로 사실 유의미 있다고 평가되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고요. 통계학적으로 더 유의미 있게 본 거는 뭐냐면 결국은 더 이제 수치가 낮은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효과가 차이를 분명히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그냥 캐릭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그렇게 큰 감흥이 못 느꼈을 수도 있고, 되게 디테일한 행동들을 볼 수 없으니까.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이벤트가 주어지고 학생들이 확 움직이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반응을 보게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정리해보면 1, 5, 6, 8번이 이제 유세한 어떤 질문이라고 본다면, 인간행동 시뮬레이션 보여주는 에이전트 행동과 외부 상황 변화의 모습 통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특히 사용자 안전과 편의에 대한 것을 발견하는 데 도움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별로 사용자들이 안전한지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지만 비상 상황이 되니까 사용자 안전한가? 이런 것도 자기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행동보다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어준 거에 굉장히 의미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자신이 진짜 이 사용자 측면에서 문제점 발견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 발견이 전반적인 비정형 공간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극되겠죠.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별로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강한 자극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능이. 두 번째 이제 이런 2, 3, 4, 7번이 어떤 묶인다고 한다 그러면 문제 해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생성 관계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부 공간 변화 기능을 활용하면 새로운 형태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아까는 이제 기능적인 얘기했다 그러면 요건 새로운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적절한 것을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이 적절한 것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얘기도 의견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상황 변화 기능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강한 그 통계적인 그 유의미한 수치를 주고 있거든요. 요것은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결국은 새롭다는 것들은 뭐냐면 보다 적당한 것들 기반으로 뭔가 걸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합리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합리성, 그죠? 자신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어떤 합리성 그리고 어떤 의미 이런 것에 확신을 주니까 창의적인 디자인에도 지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창의성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비정형 디자인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외부 상황 변화를 기반으로 한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은 비정형 도움이 됐는데, 특히 안전과 편의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런 사용자 안전에 대한 고민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도구였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섬세한 피드백이 일단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부 상황 변화를 여러 가지로 중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어떤 걸로 했는가, 왜냐면 외부 상황 변화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외부 상황 변화가 너무 강렬히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행동 시뮬레이션 본질에 대한 효과가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어떤 평가를 인터뷰를 통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로서 좀 정교한 행동할 수 있게 좀 고도할 필요가 있고요. 외부 상황 변화를 좀 세분화해서 진행되면 보다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장시간 본 연구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